네, 안녕하세요. 돈마네 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해 왔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5G 관련 종목들 최근에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돌고 돌아요. 돌고 도는데 우리 하반기에 어떤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힌트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같이 우리 회원님들과 유튜브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여기가 추천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의 참고로 한번 활용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주가 탄생하는 데는 이제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 종류가 두 가지죠. 하나는 뭘까요? 꿈을 먹고 사는 급등주가 있죠. 우리 쉽게 해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초토화된 섹터 하나 있죠. 바로 바이오입니다. 이 바이오 섹터는 뭘까요?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신약을 개발하니까 날아갈 거야. 대체 골 때리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신약을 개발한 업체가 한 27개 정도 됩니다. 근데 돈 번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꿈을 가지고 이 신약 하나 하면 뭐가 될 것 같은 이 꿈을 가져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급등주가 탄생하는 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버블이 발생하다. 이제 버블이 발생할 때는 조건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특히 조건은 뭡니까? 산정할 수 없어. 우리가 같이 그 기업에 뭐가 산정할 수가 없는 거야. 잘 몰라야 가는 거거든요. 이미 그 회사가 가치가 먹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가 왜 급등 안 나와요? 실적이 좋아지면 급등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루머 갖고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 루머로 가는 건 뭡니까? 바로 실체가 없는 종목들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세력이 들어오고 주가를 끝없이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으니까 누구도. 우리 과거에 미시시피라던가 예전에 우리 남인도 회사라던가 이런 거 보면 다 골드제이 뭔가요? 영국이 저 남아메리카 쪽에 땅을 샀어. 그래서 채굴권을 독점해 주겠대. 그래서 회사를 차렸습니다. 막 급등을 하죠.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스페인 땅이야. 골 때리는 거죠. 이게 뭡니까? 모르는 데서 오는 급등이거든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 그죠? 실체가 없어요. 신약의 가치가 얼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막 끌어올려 버리는 거야, 10배씩. 그래서 시라젠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급등했던 거고, 지금 이제 그 거품이 꺼지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불과 1년 반 전에 15만 원 하던 게요, 지금 만 원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배경이 뭐였을까요? 급등할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실적이죠. 실적. 그 다음에 또 급등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신기술이에요. 신기술이라는 게 있을 때 또 급등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기술로 본다면 예전에 IT 버블 아시죠? 인터넷. 이게 뭡니까? 신기술. 그러니까 신기술이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급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눈 뜨고 났더니 꿈인 거죠. 점아야. 한때 IT 버블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신기술이 이제 항상 나오겠죠. 우리가 이제 알지 못했던 신기술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5G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였고요? 신기술이잖아요. 그죠? 제가 재작년부터 5G는 1, 2년만 묻어두면 2배씩은 무조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왔었는데, 이제 5G가 많이 급등했어요. 이제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으로 KMW 같은 종목을 보게 되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실적을 보니까 이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1,000억을 벌었다는 거죠. 실적을 미리 예측해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님이 꿈이 깨져 있는 상황이죠. 산산조각 났습니다. 완전히 바이오는. 그러면 이제 뭐가 할 수 있느냐? 그럼 KMW는 뭘로 갔다 그랬죠? 실적으로 갔어.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 실적에다가 신기술이 되는 거죠. 새로운 기술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5G 다음으로 새롭게 부흥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조선주? 철강주? 금융주? 건설주? LED? 다 힘들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오는 파동을 이제 주글라 파동이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주글라 파동이 이제 기술 혁신 이런 거에 의해서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10년에 한 번씩 오는 이 기술 변화, 우리가 2008년도에 아시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급등을 한 거예요. 시장도 급등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올해는 사실 뭐가 새로운 게 별로 없어요. 우리 뭐 자율주행차 꿈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뭐 돈이 됩니까? 자율주행차가 돈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올라갔다 지금 다 내려와 있고. 수소차도 돈이 안 돼요. 근데 또 올라갔다가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KMW처럼 장기적인 상승 파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신기술인데 돈을 벌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돈이 벌려야 주가가 오랫동안 지탱하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게 되고 주가의 상승 3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저는 딱 두 가지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2차전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이미 많이 해 먹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해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지금 증설 대규모를 하고 있죠. 그 공장들이 증설이 완료되는 시점, 이 시점이 정말 2차전지로 또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OLED입니다. 지금 5G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건 저는 OLED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왜? 자, 잘 보세요. 일단 OLED는 삼성을 보겠습니다. 모바일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삼성의 모바일 점유율이 98%였다가 지금 88%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BOE 짱깨 새끼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 수율은 맞지 않습니다만. 근데 삼성이 이제 LCD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에서 이미 뭐 물량으로 막 폭탄을 쏟아부고 있으니까, 그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LCD 아이씨 접어 축소해. 그래서 축소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어제 이제 최근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디스플레이 가서 야 우리 그래도 완전 포기할 수 없잖아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그래도 세계 1위의 TV인데 신기술로 가자. 그 말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QLED요? QLED는 말만 신기술이지 LCD에다가 컨덕터 필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LCD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백라인 유닛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기술이 뭐가 될까요? 바로 QD OLED.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이상하게 업계에서는 한다 그러면 삼성이 또 부인을 하고 나서고 계속 그런 과정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야. 이제 LCD 접으면 어떻게 됩니까? 뭘로 먹고 살아? OLED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드디어 세계 최초의 폴더블 출시가 됩니다. 중국 하웨이에서 폴더블 따라 만들다가 지금 완전 뭐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삼성은 약간 결함이 있었지만 이제 9월 달 우리 이제 국제 가전 박람회에서 드디어 출시를 이제 할 걸로 확정이 거의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폴더블로 가죠? 커지죠. 그 다음에 그걸 힘을 얻어서 QD OLED로 갑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반에는 QD OLED로의 투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물론 최초에는 LCD 라인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LCD를 중지시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그 5개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는 와 차트가 오고 다 안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고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까지 KMW 즉 5G처럼 갈 수 있을 만한 섹터 후보주들 5개 정도 넘버 5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분석하니까 OLED 라인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덕산네오룩스예요. 왜? 우리가 이제 LG도 이미 OLED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LG의 OLED 방식은 우리 이제 옥사이드 방식이라고 그러면서 약간 좀 달라요. 그리고 삼성이 이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또 새로운 방식의 어떤 OLED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OLED가 강화는 돼서 나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대면적 하루가 폴더블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2배가 커져요. 물론 뭐 지금 당장 폴더블이 성공할 수 있다 장담은 못하겠지만 일단 시험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분명히 얼리 어답터들의 수요는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첫 번째로 대면적화로 가는 겁니다. 아무래도 LCD 라인을 쓰다 보면 장비의 투입률은 조금 적을 수도 있겠죠, 예전에 비해서. 근데 소재는
어쨌든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재 업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덕산네록스입니다. 뭐 삼성 SDI야 뭐 삼성 거니까 빼고, 덕산네록스는 이제 인광이라든가 HTL 이 부분에서 삼성의 거의 뭐 의존도 거의 90%예요. 삼성한테 이 업체는. 그러니까 삼성이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업체가 수혜를 보는 거죠.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재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덕산네록스 가장 큰 수혜주다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삼성이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 장비들 일본 거 쓰지 말고 해외 거 쓰지 말고 웬만하면 국산으로 대체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국산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HB 테크놀로지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HB 테크놀로지입니다. 국내 최초의 자동 광학 검사 기기를 만드는 업체죠. 그리고 레이저로 수리까지 해줘요. 리페어 검사와 리페어를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인데, 이 리페어 기기는 삼성과 함께 개발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업체는 우리가 이제 OLED 장비 중에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고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요. 종목도 주가를 보면 흐름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바닥에서 치고 올리는 패턴이에요. 즉 대세가 바뀌어지는 패턴. 네페스가 바닥에서 올라갈 때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패턴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본다면 이제 힘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힘스. 최근에 주가가 힘을 막 쓰다가 좀 주춤해요. 조정 충분히 받았다는 거죠. 달리는 말이 나한테 얻어타라고 등을 딱 내려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힘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힘스라는 종목은 우리가 이제 OLED 증착을 합니다. 유기 재료를 갖다가 우리가 증착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 증착 장비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 최근에 보면 이제 뭐 마스크라는 것도 있을 거고, FNL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여기에 이제 증착을 하는 기계에 인장기기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제 삼성의 A3 라인에 독점 공급했던 기업이 힘쓰거든요. 최근에 OLED 관련 종목 중에서는 가장 힘이 세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든지 힘센 놈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힘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차 전지 빼먹을 수 없죠. 뭐 여러 가지 업체가 있겠죠. 저는 5개를 얘기합니다만 그 중에서 뭐 에코프로 BM도 있을 거고, 뭐 첨보라는 기업도 있을 거고, 전부 다 굉장히 그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LNF 정도를, 물론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업체가 양극할 물질을 생산하면서 좀 경쟁 상대가 생긴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LNF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상태고 충분한 가격점을 받은 상태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가겠느냐? 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언제 가겠습니까? 항상 눈여겨보시다가 삼성 SDI 그다음에 LG화학이 지금 막 공장을 막 증설하고 있잖아요. 우리 식당을 증설한다 생각해보세요. 고추장 넣을 거 아닙니까? 고추장, 된장, 쌀 막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식당을 증설하는 시기에는 그걸 쓸까요? 늘어날까? 안 늘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식당이 완료됐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2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3배로 만들면 3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2차전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삼성 SDI와 LG화학의 증설이 완료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LNF 정도 우리 NCA 방식 삼성과 LG화학에 모두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LNF죠. 최근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원래 삼성 SDI가 우리 테슬라에 공급했다 하다가 이게 LG로 찍혔어요. 둘 다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 LNF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이거는 이제 뭐 번외 종목인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래를 본다면 4차 산업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공유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산업이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이름은 들어보셨죠? 소카라고. 요즘에 소카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에 길거리에서 카니발 보시면 타다라는 거 많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뭐예요? 공유경제입니다. 그죠? 렌트카를 이용해서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공유경제를 한다. 소카에 23% 투자한 사례가 누구입니까? SK의 최태원이에요. 소카의 자회사가 누구예요? 타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SK에서
렌터카를 하는 사업이 누구 있습니까? SK 네트워크스가 있습니다. SK 네트워크스는 우리가 이제 SK 렌터카 그리고 아주 렌터카를 합병을 했죠. AJ 렌터카를 합병을 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만 대 정도의 차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충분히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분명히 공유경제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채태원이 지금 현재 소카를 투자를 했는데 SK에 렌터카가 20만 대가 있단 말이죠.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래서 SK 네트워크스 이렇게 제가 5개 넘버 5를 뽑아봤는데요. 투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판단해 보시고요. 내 생각과 맞는 것 같아. 저놈이 한동훈이라는 놈이 좀 하네. 나랑 비슷하네 생각이. 그러면 사시면 되는 거고. 에휴, 쟤는 안 맞아.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사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식은 구매예요. 구매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돈마니TV의 한동훈 대표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좋은 정보 많이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돈마니TV 구독 꼭 그리고 좋아요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돈마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